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불싸 아직도 불리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심우섭입니다. 나무 줄기가 튼튼할수록 더 많은 가지를 뻗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의 바둑 줄기는 어떠십니까? 저는 중급자 분들의 뿌리와 줄기를 더욱더 튼튼히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나 바둑이 늘고 싶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는 초중급 때는 역시 기본 정석과 수법을 확실히 정리해 놓는 것이 중반전도 편하고 바둑을 더 즐겁게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예, 초중급 시절에는 아무래도 화전 바둑을 많이 두게 되죠. 물론 젖바둑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전 포석에 대한 또 기본 정석이 가장 확실히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2연성 포석에서 일단 이렇게 걸쳐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협공도 가능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인공지능 같으면 이런 것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데 3-3이나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러나 중급 시절엔 그런 걸 흉내냈다가는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받아준다면 날일자 구침이겠죠. 여기서 흙도 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차후에 배워가실 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석으로 둔다면 이 날일자는 예전에 너무 많이 두었던 정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 올려둬서 전혀 흙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흙도 이 돌이 오면은 이 우상기 쪽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 전투는 흙이 유리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백이 이 3-3 교환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안 하고 백이 오히려 큰 자리를 향해 갑니다. 그럼 흙은 기분 좋게 3-3 차지는 할 수 있지만 그땐 백은 이 돌이 약하니까 1-2비전 벌려 살아두면 되죠. 뭐가 문제냐? 이 경우를 미뤄보면은 돌려보면은 이런 3-3 정석이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백이 다가오면은 흙도 이렇게 두 칸 벌려두는 게 살아두는 거고요. 백도 이렇게 해서 이게 정석입니다. 3-3 정석. 자, 나중에 백이 여길 들여다보면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꽉 막아서 단단하게 버텨야 되겠죠. 근데 실전 모습을 보면 이 돌이 이렇게 처져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손해고 다음에 백에 대한 압박이 약합니다. 그래서 백은 여유 있게 손을 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날일자로 미끄러지는 수는 느슨하다. 그래서 두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왔을 때 백이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한동안 유행했던 백이 만약에 둔다면은 이 틀은 3-3이 아니라 이쪽을 이렇게 협공을 해서 두는 이 정석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귀를 지켜서 형태를 보면 귀 3-3 지켰을 때 이게 집을 짓고 살을도를 이렇게 띄워서 오히려 벌릴 자리를 백한테 막혔으니까 흙이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그 생각에서 우선은 나는 내 돌이 약하니까 흙은 귀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정석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먼저 가르자 그러고 막으면은 젖혀서 이렇게 두는데, 자, 이 형태에서 과거에는 축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이거는 일단 끊어놔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제 단수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축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축머리 이거는 이제 한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이걸 계산하다 보면 줄이 나중에 삐뚤어져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축머리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화점에 돌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화점. 여기에 있는 돌은 여기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가면은 똑같이 여기 옵니다. 그럼 같이 나오는 줄선상까지 이 돌을 연장을 시켜보면 돼요. 같이 대각선으로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돌이 있다 보면 나오면서 두 칸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것까지 다 볼 일이 없고 얘를 대각선으로만 당겨서 근처까지 얹고 거기만 보면은 간단히 축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축으로 잡혀서
대신 이거는 축머리를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흙은 둘 수 있다 하지만은 이 한 점 잡힌 거 자체는 워낙에 크다고 해가지고 요즘엔 이 형태를 잘 두지 않습니다. 하여튼 축으로 잡히면은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인공지능 표현을 빌려보면 잡힐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는 이렇게 치받아 둡니다. 보통 이렇게 두 점 머리에 맞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반발할 수가 없죠. 그럼 아까 한 점 잡히는 것보다 이것은 나중에 끊는 여유도 있고 이것이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 형태 모양이 백한테 엄청난 벽을 줬죠. 자, 다음에 두신다면은 자, 흙은 어딜 둬야 될까요? 자, 바둑판은 넓다 보니까 두고 싶은 자리가 워낙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일단 초반에는 약한 돌을 찾고 약한 돌이 없으면 이제 큰 자리를 가는 겁니다. 큰 자리는 널려 있지만은 특히 상대방 돌 투자가 많이 된 곳, 이렇게 세력이 있는 곳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거는 뭐 지나가는 길에 선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이쪽 좌변 쪽을 어떻게 깨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걸쳐가자니 이 형태는 백이 자꾸 지키다 보면 이쪽이 다음에 들어갈 때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역시 백이 이렇게 지켜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형태는 오히려 흙이 이렇게 벌리게만 해도 이 세력의 가치가 없어졌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협공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이 모양이 살아납니다. 공격도 하면서 세력도 벌림도 겨고 일석이조의 좋은 자리를 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대방의 큰 모양을 쪼개는 거, 갈라치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세력은 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는 방법은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둬서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자리가 있으면 착 명당이 되는 겁니다. 뭐 이쪽 오면은 뭐 당연히 두 칸이라도 벌려서 일단 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것도 두 칸은 두 칸인데 막상 백이 아주 강한 곳에 돌이 가기 때문에 자, 이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어깨 짚어서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를 당하게 되면은 흙이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워낙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는 돌이 이렇게 강한 세력일 때는 이 갈라치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쓰느냐? 자, 이런 경우에 좀 이상한 수 같지만 여기를 이렇게 한 줄 여유 있게 좀 느슨하게 갈라치기를 갑니다. 자, 아까 같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 형태는 훨씬 여유가 있어요. 중앙 탈출도 있지만 급하면 이렇게 해서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이제 백으로서는 불만족이고 돌이 오면은 여기 쪽 끊기는 것도 또한 부담으로 남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이제 다가섰을 때 자, 이때 다음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 그냥 벌리는 것은 이거는 너무 중복이죠. 이 틀 자체가 막아놓으면은 는다고 하더라도 한 칸밖에 벌린 게 없으니까 너무 중복이고 자, 이 다음에 한 수, 이 수를 모르면 이 갈라치기 연관이 안 됩니다. 이상한 수 같지만 이 선에 이 붙이는 수, 이 한 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걸 잡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끊고 물론 한 점은 잡았지만은 이런 돌은 이렇게 자꾸 이용을 당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 잡고 두 군데 양쪽을 이용당하게 되면은 이 가치는 너무 떨어지고 돌 자체도 중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낚싯밥이죠.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 주는 미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돌을 던질 때 쉽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뒤로 물렀을 때 자, 이 교환을 미리 해둔 다음에 그 다음 수 연결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귀 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맞고는 싶은데
이런데 돌이 있을 때는 흙이 이렇게 끼워서 반발 가능 아주 강력한 수가 있어요. 반발이 안 됩니다. 벽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우선은 뭐 이렇게 지켜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 더 밀고 들어가고 nak을 때 자 다음에 이렇게 늘어두면은 흙이 아주 손쉽게 틀을 잡았죠. 게다가 여기 끊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백도 여기를 지킨다 그러면 이때 마무리로서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살아놓게 되면은 뭐 이 백 세력 많이 좋지만은 그 흙이 백이 강한 곳에서 간단하게 살고 이 틀을 잡으면 됩니다. 아주 유용한 갈라치기의 수법입니다. 여기선 이 수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본다면은 하여튼 갈라치기는 한테 두 칸 양쪽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런 자리가 합당하겠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벽이라면 내가 두 칸 벌렸을 때 바로 상대가 한 칸 협공이 왔을 때는 한 줄을 이렇게 줄여둔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유용한 수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왔을 때 여기 이제 붙이는 수, 이 수 기억해 두시고요. 덧칠 때 바로 넣는 수는 받을 때 이렇게 두면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지만은 이 형태는 이걸 안 두고 바로 공격이 갑니다. 옳지 여기 끊으면 되지만은 이거는 몰아서 나갈 때 이렇게 두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 잡는 수는 이렇게 조여 붙이면은 흙은 이걸 나가더라도 몇 발짝 나갈 수가 없죠. 이 형태는 뭐 나가도 계속 이렇게 조여서 봉쇄가 돼 버리니까 먹어도 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는 잡는 수라도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남기 때문에 젖히는 좋은 수단이 있어서요. 끊는 것은 결국 이어서 잡아도 이거는 가짜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순, 갈라치기 수순은 붙여놓고 젖힐 때 여기까지 간다는 거. 요 기억을 잘 해두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력을 주더라도 이런 세력 깨는 수를 둘 줄 알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초의 정석에서 백도 틀을 잡을 때 자, 이렇게 둬서 지금같이 두면은 뭐 벽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갈라치기도 당하고 하니까 별게 없죠. 그래서 이때 많이 두는 수가 요즘에 개는 수는 이렇게 바로 붙여 나갑니다.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두면은 똑같아져요. 결국은 흙이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환원이 되죠. 어쨌든 백도 이렇게 두텁게 막을 수는 있으니까 뭐 충분히 둘 수는 있는데 자, 흙으로서는 일단 상대방 돌은 가르고 싶죠. 갈라놔야 이제 뭔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갈라갑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편이 있는데 이건 끊어야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이걸 두면은 역시 이게 또 축으로 잡혀버리면 아까 이게 한 점이 잡히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흙도 이단수를 몰아서 축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단수니까 늘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늘어서 일단 백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력은 뭐 가치가 좀 떨어졌죠. 자, 그러나 뭐 백도 다음 수로는 뭐 이렇게 두면은 다음에 잡혀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있더라도 내 날일자의 약점은 이렇게 지켜놓습니다. 자, 이 결말을 봤을 때 가르긴 했는데 흙의 자세가 아주 뿌리가 없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뭐 어딘가를 도망가더라도 백은 천천히 받아두면은 뭐 양쪽 다 자세 좋게 가고 아직도 이 돌이 미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여 막는 수가 요즘에 더 많이 쓰이는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둔다면 굳이 둔다면은 협공을 해서 뒀을 때 이렇게 두는 수연화는 넘어가면 막아서 되겠는데 또 이렇게 반발해 오는 또 복잡한 정석도 나와요. 상대한테 뭐 변화 여지를 안 주는 거죠. 별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붙여 막으면 되는 겁니다. 이 틀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쉽고 자,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 형태는 뭐 백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최초로 돌아와서 여기를 공격을 할 때 이수는 봉쇄가 너무 아픈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좋다는 수를 골라둬요. 갈라서 갑니다. 일단 어디 기백은 있죠. 나 이렇게 당하면 이론상으로 분명히 벌릴 자를 띄어서 이도를 당했으니까 흑이 나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흑은 이래 놓고 다음 전투를 오히려 합니다. 왜? 나도 응원군이 있으니까. 이쪽에 백돌이 있다면 이런 건 무리가 되겠죠. 아까 같이 3-3 들어가서 사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편이 강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펼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결말은 이제 전투라는 것은 뒤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결론을 내려놔야지 다음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자, 이 형태는 백이 이제 이런 걸 잡혀버리면 아무 가치 없이 죽었으니까 하물며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잡혀도 일단은 이건 손해본 거죠. 백으로 둔다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나가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칸을 띄면은 당연히 돌이 갈라졌으면 약한 돌의 힘길르기인데 우선 이 큰 돌부터 살려나가야 되겠죠. 중앙으로 한 칸 띄는 수는 악수 없다. 이렇게 뛰어나가면 됩니다. 백이 이쪽을 바꾸는 쉽지만 이 형태는 오히려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백돌 자체가 더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이 돌을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어떤 식이든. 그렇다 이렇게 오는 자체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는 자체로 이 교환 자체 집으로 일단 백은 손해봤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 이제 끊어지는 약점은 있고. 그 모양을 잡는다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이것도 날렵한 백의 모양입니다. 흑돌은 이 돌이 약하니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 올 때 이렇게 틀을 잡으면 흑은 여기서 집도 얻었고 이 돌보다 이 돌이 더 강하죠. 자세도 좋게 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그러면 백이 이거는 너무 흑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자, 이때 좀 갈등이 됩니다. 보통 어깨는 밀어라 하고 밀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돌은 자꾸 갈라지게 돼서 나중에 이런 거 뭐 이렇게 붙여 막는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일단 답답하죠. 그래서 이때 제일 간명하게 둘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한 칸으로 일단 이 돌의 약한 돌을 지켜놓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거 이제 공격당하면 이거 너무 답답하죠. 백이 뛰어나가면 그때 나도 이렇게 뛰어나가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뭐 한 칸 뛴 거나 뭐 어쨌든 이 교환도 집으로 손해본 거니까요. 그것도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뛰는 건 뛰고 이것도 이렇게 뛰는 거. 이런 때 이 첫 수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뒤가 아주 편하게 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수는 이렇게 붙여서 아예 갈라가자. 그러니까 이제 젖히면은 이제 이렇게 가르고 치받으면 이렇게 늘어서 그럼 어쨌든 양쪽이 갈라졌으니까 이거는 약간 뒷감당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일단 이 형태는 물론 힘이 강하고 전투 좋아하시면 젖혀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쉽게 둔다면은 아예 치받아서 두시는 게 더 간명합니다. 이거 연결한 게 좀 놔주는 것은 이 형태는 백이 여기를 뚫었다고 갈랐다고 하지만은 이쪽 집 모양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 놓고 뭐 이거 나간다든지 해버리면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백도 결국에는 받을 때 흑은 이렇게 넘어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백이 왔을 때 흑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틀 자체가 오면은 바뀐 게 좀 많죠. 지키는 것은 봉쇄가 아프고 당연히 여기는 갈라갑니다. 그래서 받을 때 공격 가면 흑은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의 완성을 시키려면 미끄러지게 오면은 백도 이수는 노릴 수 있지만 이걸 하려면은 먼저 걸쳐 갑니다. 받으면 내 응원군이 있으니까 다음 공격은 굉장히 쉬워요. 가면 붙여 막으면 되고 뛰면은 물론 가면 또 갈라지니까 이때 이렇게 살아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지키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 귀내주고 했지만 양쪽 다 백도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도 흙이 잔뜩 힘을 겨뤘지만은 백이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됩니다. 아무튼 이선 날일자는 좀 흙이 느슨해서 백이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런 이선 날일자를 안 둔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 두셔서 실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실전 사활 코너입니다. 자, 이 형태 모양은 가장 사활의 기본적인 틀로서 특히 입문부터 초중고까지 이 기본 이론을 모르면은 사활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자, 이쪽 귀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귀의 이 백 모양은 흙이 잡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 기본 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형태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자체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예를 들어 집을 넓힌다 하면은 사활의 가장 기본은 과연 호구가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 집 모양 안에 급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구든 다른 급소가 없으면 집 줄이기. 집은 죽음은 보통 일선 저침에 많습니다. 젖혀서 맞게 되면은 이제는 호구가 나왔네요. 호구가 굉장히 중요한 급소죠. 사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급소입니다. 호구가 나왔으면 무조건 호구 앞자리를 가서 집을 없애면 A와 B는 맞보니 간단하게 잡혔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늘어도 아직 호구가 안 보입니다. 이것도 일단 젖혀서 집 줄이기. 막으면 귀의 호구는 이거 하나만 해도 호구죠. 호구면 호구 앞자리 가서 간단히 죽었습니다.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뛰면은 이때 막 젖히면 안 되죠. 예, 이 형태는 바로 이거 자체가 귀의 호구입니다. 호구가 있는데도 무심코 젖히다가는 그 자리에 가면 백은 간단하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급소가 있으면 치중, 없으면 젖히기, 집 줄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 모양을 잘 살펴보고 호구가 있네, 호구 앞자리에 가고 그럼 못 넘어가게 하면 이제는 호구 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로 집 줄이기, 젖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막으면 이제 호구니까 호구 앞자리 가면은 간단하게 잡혔죠. 그래서 이 문제는 흙이 굳이 잡으러 가지 않아도 죽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백이 형태를 이제 바꿔서 자,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는 잡으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자꾸 손을 빼고는 싶지만 자, 한번 잡아보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상대 집 모양 안에 급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호구나 다른 급소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집 줄이기죠. 집 줄이기는 일선 젖히기 하는데 일선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일선이 두 군데일 때는 이선이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이선이 많은 쪽부터 젖혀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선 두 개 있는 여길 젖히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또 막상 젖히게 되면 이거하고 교환은 이 돌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최초에 이거 돌은 그냥 죽어 있다 하는 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막으면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호구 없으니까 젖히면 똑같이 죽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런 걸 수순을 잘못 바꿔서 젖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당장 젖히려니까 호구가 있네요. 호구가 있으니까 이거 젖히게 되면은 호구 앞자리 또 가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원래는 받으면 살아버리니까 또 이쪽 도면 일로 또 도망가는 수가 남을 수가 있겠죠. 실패가 되는 겁니다. 문제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급소가 있으면 치중, 없으면 일선 젖히기. 일선이 두 군데 있을 때는 이선이 많은 쪽부터 젖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보여주는 응용 문제라 자,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자, 이 돌을 잡으러 가게 되면은요. 방금 봤듯이
일단 백 모양 안에 봐야죠. 호구가 없으면 집 줄이기. 집을 줄여야 되는데 일선이 두 군데가 있네요. 1번과 2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2선이 많은 쪽. 이거는 2선이 하나, 2선이 두 개. 그러니까 2선 많은 쪽부터 젖히면 결국은 이런 형태, 똑같은 기본형이 나오는 겁니다. 잡혀있는 돌 모양이죠. 그래서 역시 막으면은 역시 호구 없으면 젖히면 간단히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둘 수 있는 걸 그냥 이 방향을 몰라서 아무 데나 젖히게 되면은 이건 막게 되죠. 막다 보니까 바로 호구가 생겼네요. 다른 데 가는 수는 이렇게 해서 쉽게 살아버리니까. 그럼 호구면 호구 앞자리 가라고 배웠는데. 자, 살려고 하는 쪽에서는 호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호구가 하나라 이렇게 들면 역시 다 잡혔습니다. 두 점 먹고도 한 놈밖에 안 되니까 호구 두 개 만들 자리. 이렇게 두면 호구가 두 군데가 한꺼번에 생겼어요. 두 곳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죠. 단수하게 되면은 지금 경우는 굳이 안 따도 됩니다. 이렇게 놔도 살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따먹어도 뒤로 단수 치면은 세 점이 잡혔기 때문에 두 눈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쉬운 형태의 틀에서 기본기를 모르면은 오히려 상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급소가 있으면 치중, 없으면 집 줄이기. 집을 줄일 때 일선이 두 군데일 때는 2선이 많은 쪽부터 줄이면 됩니다. 자, 요 기본기를 아시고 이제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변의 이 문제. 자, 공간 별게 없습니다. 자, 이 틀은 흙으로 백을 잡는다면 이제는 너무 쉬워졌죠. 이 안쪽에 일단 호구 모양은 없으니까 없으면 집 줄이기. 집을 줄이는데 일선이 두 군데 있네요. 1번, 2번. 어디죠? 바로 2선 한 번, 2선이 더 많은 쪽. 그러니까 2선 많은 쪽으로 젖혀가면 너무 간단합니다. 막으면 호구면 호구 앞자리 치중. 끝났죠. 이렇게 두면은 호구가 없네요. 없는데 안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끝났어요. 역시 이런 것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냥 오히려 이런 간단하게 살아버립니다. 괜히 급소 저침으로 간단히 죽는 걸 어렵게 자꾸 이런 걸 미리 들어가 버리면은 뭐 호구 치면은 호구 앞자리 가고 이렇게 두면 또 호구니까 호구 앞자리. 이 세 점은 죽었나 살았나? 이거는 비구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 오더라도 넣으면은 흙이 200을 잡으면 이게 곡사궁이 돼 버리니까 이런 곡사궁 형태는 따내게 되면 호구가 두 개가 나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사활의 가장 오늘 기본적인 수법. 급소가 없을 때 사활 잡으러 가는 방법. 그러니까 호구가 있으면 치중, 없으면 집 줄이기. 일선에서는 2선이 많은 쪽으로 젖힌다. 요 기본 두 가지 룰만 기억해 두셔도 사활의 한 50%는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강좌 어떠셨습니까? 너무 쉽다, 또 기본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런 기본기를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게 쉽다는 분들은 뭔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겠죠. 그래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된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면 복습이고 모르면 연습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연습하셔서 꾸준히 더 큰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